은퇴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 가입자인 아들, 딸, 배우자의 밑으로 들어가서 피부양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7월부터는요, 이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피부양자가 되기는커녕 현재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대표적인 사례 3가지 설명드렸었죠. 혹시 여러분도 이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지 지난 영상 보시면서 꼼꼼하게 따져보시고요. 오늘은요, 피부양자 박탈되는 사례 중에 가장 헷갈리고 또 질문이 가장 많았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월세를 얼마까지 받아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 헷갈리는 부분 정리해 볼게요. 먼저 피부양자 탈락 조건입니다. 우선 임대사업자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하는 경우부터 살펴봅니다. 2022년 7월부터 기준이 새롭게 바뀌니까 이미 알고 계시더라도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서 확인해 주세요. 1번,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거나 2번, 재산이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공시가격으로 따지면 대략 6억 원을 넘고 연소득이 1천만 원을 넘거나 3번,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과세표준 9억 원, 이걸 공시가격으로는 15억 원, 이걸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무조건 박탈당하게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3가지 조건을 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1단계는 통과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2단계에서는요,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을 봅니다. 자, 종합소득은 이자나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다 더한 겁니다. 자, 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다면 주택 임대소득이 단 1원만 나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입니다. 자, 이유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 기본공제를 못 받으면 사업소득 금액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된다면 주택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2단계까지 통과하신 겁니다. 마지막 3단계가 남았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임대료가 막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씩 나온다면 피부양자 탈락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로 버는 돈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월세를 얼마까지 받아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자세한 금액을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본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등록이나 혹은 미등록이냐 이거에 따라서 월세를 얼마까지 받아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지도 달라지거든요.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과 지자체 두 곳 모두 등록했다면 등록 임대사업자입니다. 자, 그리고 두 곳 모두 등록하지 않았다면 미등록 임대사업자입니다. 자, 그리고 국세청에는 등록했지만 지자체에는 등록하지 않았거나 반대로 국세청에는 등록을 안 했지만 지자체는 등록을 한 경우, 자, 이렇게 둘 중 한 곳에만 등록한 경우에도 역시 미등록 임대사업자입니다. 자, 등록인지 미등록인지 확인하셨죠?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월세를 얼마까지 받아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등록과 또 미등록의 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건 인정해주는 필요경비 금액과 또 기본공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한 계산 방법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략하고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등록 임대사업자. 자, 1년에 1,000만 원. 한 달로 따지면 월세 83만 원까지 받으시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1년에 400만 원. 자, 한 달로 따지면 월세 33만 원까지는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래도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기준이 조금 빡빡합니다. 자, 세 번째는 부부 공동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임대사업자인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살펴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남편이 직장가입자, 그리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남편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간 임대 수익은 2천만 원입니다. 자, 이때는 남편과 아내가 공동 임대사업자가 돼서 수익을 50%씩 나눠 가지는 게 유리합니다. 자, 만약에 아내가 2천만 원의 임대 수익을 혼자 다 가져간다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남편이 1,000만 원, 아내가 1,000만 원씩 임대 수익을 가져간다면 아내는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남편과 아내 모두 직장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연간 임대 수익은 똑같이 2천만 원입니다. 자, 이때 역시 아내가 2천만 원의 임대 수익을 다 가져간다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아내가 탈락될 때 아무 잘못 없는 남편도 피부양자에서 같이 탈락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이 1,000만 원, 아내가 1,000만 원씩 이렇게 50대 50으로 임대 수익을 가져간다면 남편과 아내 모두 그 자녀 밑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임대사업자분들은 이번 건보료 개편에 특히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월세 좀 받아보려다가 오히려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따져보시고 계산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똑순이TV. 오늘은 임대사업자가 월세 받으면서 피부양자 유지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회가 된다면 피부양자 박탈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또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자세한 행동 요령 같은 걸 영상으로 설명드릴게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